지구에는 많은 술이 있습니다. 소주, 막걸리, 브랜디, 와인, 맥주, 청주, 백주 등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술의 종류를 편의상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입니다. 물론 이 분류가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편의상의 묶음입니다. 막걸리, 와인, 맥주, 청주는 발효주로 묶을 수 있고 소주, 브랜디, 백주는 증류주로 묶습니다. 이 묶음의 기준은 증류기의 사용 여부입니다. 증류기는 술을 가열하여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증류기를 사용한 술을 증류주, 증류기 사용 이전의 술을 양조주라고 부릅니다. 증류주 이전 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효모라는 미생물 친구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효모는 발효라는 현상을 만듭니다. 발효는 사전적으로는 미생물이 무산소 조건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극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현상을 진술한 것인데 좀 더 정확히는 미생물의 생명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하면 알코올과 그 밖의 것으로 됩니다. 알코올은 효모가 포도당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유기물입니다. 이 자연현상을 우리는 부엌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마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에서 알코올이라는 발효식품을 우연히 발견해서 마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이 알코올 음료가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제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연 발효가 아닌 인공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술을 우리는 양조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발효주에는 막걸리, 와인, 맥주가 있습니다. 쌀, 포도, 보리를 발효한 술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은 과일주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술이 되려면 당도가 높고 수분이 높아야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과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와 유럽에는 알코올 발효하기 좋은 포도라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발효한 와인은 현재 가장 유명한 과일 발효주입니다. 그런데 와인의 재료인 포도가 유럽 지역에서 처음부터 재배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인 제조는 일반적으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이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와인을 마신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인 제조 기술은 이집트에서 크레타섬, 비블루스를 거쳐 그리스 등의 지중해 나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 전파된 이국적인 알코올 음료인 와인은 그리스 사회에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이제 로마로 이동합니다. 전파 초기 로마는 와인을 이국적인 음료로 인식하였고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점점 보급되면서 투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농토에서 곡물을 갈아엎고 포도밭을 만드는 경제활동이 발생합니다. 이에 여파로 로마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되고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서 곡물을 수입하게 됩니다. 서기 91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에 있는 포도나무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알프스 이남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남김없이 뿌리째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현재 와인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 지중해 연안의 식탁에 광범위하게 퍼진 대중적인 알코올 음료가 됐습니다. 처음 와인이 확산될 때 한랭한 기후인 서유럽은 포도가 성장하고 과실을 맺기에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척박한 풍토와의 싸움이 양질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입니다. 또 다른 과일 술로는 야자술이 있습니다. 야자가 잘 자라는 기후대인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술입니다. 야자 수액 토디를 하루 이틀 방치하기만 하면 자연 발효되어 술이 되니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가끔 가짜 야자술을 먹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일이 부족한 드넓은 초원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알코올 음료를 마셨습니다. 말젖을 원료로 한 마요주입니다. 신선한 말젖을 유산 발효시킨 마요주는 술이라기보다는 1에서 3%의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이었습니다.
과일을 발효해서 술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과일에는 당분과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껍질로 된 곡물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의 주 성분인 전분을 알코올 발효가 되는 당분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명에 따라 혹은 재배하는 곡식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곡물주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보리를 주원료로 하는 맥주를 만들었고, 중국은 기장이나 쌀을 주원료로 황주를, 한국은 쌀을 원료로 청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잉카 문명은 옥수수를 재료로 치차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술로 만들어진 재료는 가루로 빻은 후 발효빵으로 만들어 먹던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비교적 술로 만들기 쉬웠습니다. 현재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양조주입니다. 오늘날 맥주의 원형은 1516년 남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비렐름 4세가 공표한 맥주 순수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리와 홉, 물로만 제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홉은 맥주의 영혼, 녹색의 황금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맥주의 쓴맛을 더하고 독특한 향미를 나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홉이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은 수확한 보리의 40%를 맥주 양조에 사용할 정도로 맥주를 좋아했는데, 당시에는 홉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쓴 맛이 나지 않는 농도 낮은 알코올 음료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5000년 전부터 맥주를 만들었는데, 신관이나 관사의 봉급 중 일부를 맥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맥주는 이집트에서 그리스를 거쳐 게르만인, 켈트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맥주 제조가 발전한 이유는 와인과 마찬가지로 수도원 때문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급자족이 수행의 일부였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거나 목축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의 금식 기간에 맥주는 예외였기 때문에 중요한 영양 보충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쌀이나 조를 원료로 술을 빚었는데 청주와 황주, 사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조 방법에서 중국의 황주는 좀 더 탁한 황색을 띠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주는 연한 황색을 띱니다. 우리나라 청주와 일본의 사케는 풍토에 따라 어떤 쌀과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술을 빚을 때 가장 중요한 누룩 또한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잉카 제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치차라는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발효주만 마시던 우리 인류에게 증류기의 발명과 함께 새로운 술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칭 증류주라고 부릅니다. 효모는 알코올 농도 19%가 넘으면 사멸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20도 이상의 발효주는 얻기 어렵습니다. 더 강한 알코올 도수를 찾는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마침 증류기의 개발과 함께 증류주라는 새로운 술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증류란 물의 끓는 점인 100도와 알코올의 끓는 점인 78.37도의 차를 이용해서 농도 짙은 알코올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증류기가 처음에는 이슬람의 연금술사들이 금속을 변질시켜 귀금속을 얻기 위한 도구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연금술이 발달한 이유는 중국 문명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신선술을 이슬람인들은 귀금속을 만들고자 한 연금술로 변형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렘빔이라는 증류기가 탄생했습니다. 알렘빅은 상인들의 활발한 상업 활동을 통해 이슬람 세계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양방향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에서는 포도주 등을 증류한 브랜디, 보리, 감자 등의 곡물주를 증류한 위스키, 보드카 등의 증류주가 탄생합니다. 아시아의 인도에는 쌀, 당밀, 야자를 발효시킨 후 증류한 아락이라는 증류주가 생겼고, 중국에서도 황주에서 백주가 탄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몽골에 의해 증류기가 유입되어 소주가 탄생합니다. 몽골의 일본 원정 주둔지였던 개성, 안동, 제주에서 소주 제조법이 발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류기를 발명했던 이슬람 세계의 음주문화는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라 쇠퇴하였습니다. 발효주, 증류주에 이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혼성주는 일반적으로 증류주에 색, 향, 맛을 첨가한 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커피 맛과 향을 첨가한 깔루와 오렌지의 색, 맛, 향을 첨가한 큐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